예전에 없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또 개헌은 어떻게 될 건지 정치부 강상구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탄핵안이 가결되고 만약에 대통령이 그 헌재에서도 그게 된다면 하야, 그 사이 하야는 못합니까? 그게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학설이 좀 갈리는데 네. 다수설은 가능하답니다. 우리 국회법 134조 2항을 보면은 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는 임명권자입니다.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답니다. 근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국민이죠? 국민이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그만두면 그만두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국회에서 정해주는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 법 절차라는 게 대체적으로 탄핵 아니면 하야 아닙니까? 예. 그냥 중간에 나 그만두겠소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도 있는 반면 또 다른 해석도 있는 것이 예컨대 헌법 71조를 보면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뭐 총리 등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네. 되어 있는데 고리라는 말 자체가 그 자리가 비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만두면은 그냥 고리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 임명할 수가 있는 근데 거죠.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뭐 이런 네.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예, 예. 그때 대통령 자리가 뭐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는 자리냐라는 네. 말이 있긴 했습니다. 그것과 좀 다른 상황이죠, 지금은. 그렇죠. 그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전례도 있고 하니까 하야라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다음에 중요한 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개헌이 꼭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청와대에서 지금 제일 경계하는 단어가 개헌. 오늘의 발표와 개헌을 연관짓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내일이라도 국회가 나가라고 결정하면 내일이라도 나가겠다. 이게 박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 대통령의 발표 직후에 친박 의원들은 분명히 개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속내는 개헌이 있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개헌도 하고 새로운 얼굴도 찾아내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도모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개헌으로 공식적으로 임기 단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헌만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죠. 문제는 개헌이 가능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붙는 것이죠. 여러 가지 뭐 네. 선거권, 선거제도도 네.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하나 또 궁금한 게 말이죠. 대통령이 퇴진한 다음에 그러면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선거 날짜 조정은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한계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어제 좀 문재인 대표가 말을 했다가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헌법 68조 2항을 보면요. 대통령이 고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일이요. 예. 네. 탄핵으로 물러나면 뭐 명쾌합니다. 날짜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야가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하야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국회가 대통령의 퇴임 날짜를 만약에 정한다라고 지금 오늘 박 대통령의 그 얘기대로 한다 그러면은 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이 되는 거고 그럼 질서 있는 대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당내 경선 일정 감안해서 대통령 선거 날짜를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럼 얼마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이날 물러나시오라고 찍으면은 현실적으로는 이 조정이 가능해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보통 우리 대선은 겨울에 치렀는데 좀 여름에도 치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 일정 합의가 네. 이루어진다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거. 만약에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제 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권한은 정말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제가 그 관련 언급을 드렸는데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해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헌법 71조에 적혀 있습니다. 명문 규정만 보면은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죠. 인사 그런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인사 물론 거기에 계엄권 무슨 네. 뭐 국군 통수권 다 들어갑니다. 근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그 당시에 고건 총리가 대행을 했었죠. 그때 최소한의 관리에 주력을 했습니다. 네. 이미 해임 통보까지 받아놓은 황교안 총리가 만약에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고건 전 총리의 그 전례를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고 네.
만약에 뒤늦게라도 여야가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고 그래서 예컨대 손학규 전 대표나 김종인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총리로 올라간다면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아마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없지 않죠. 결국은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